책을 읽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읽지는 못해요. 외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히려 그게 따돌림보다는 권력의 문제로 갈 거라는 우려가 저는 깊습니다. 우리 지혜나무 기획위원님들하고 기술시대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특히 유튜브가 사실 독서를 다 잡아먹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보다도 유튜브로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하고, 실제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계속 사람을 붙잡아두는 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책을 읽는 시간을 이제 갉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책 읽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과연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에 말씀드린 상충되는 견해에 대해서 또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나눈 좌담도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이제 기록돼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이제 기술 시대의 그 조건 같아요. 양자 선택이 아니고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제 그 독서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식의 어떤 뭐 지식 습득과 이 균형을 맞출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균형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저랑 비슷해요. 제가 뭐 만나서 이제 책과 관련된 또 문학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즘 아이들이 책을 좀 읽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그 질문 자체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들 말씀하셔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저는 비교 대조해 봐야 되는데, 과학에서 이제 실험 대조군 설정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나 영상에만 노출된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게 금지되고 이제 책을 통해서만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 학생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20년 정도 관찰해 보고 그 결과 갖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추측만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20년 실험하고 한쪽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희생 정도. 20년이 사라지는 이런 실험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원을 받아서 혹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뭔가 연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도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문체부와 독서발전 5개년 계획 관련한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독서 실태 조사한 자료를 봤을 때는 의외로 청소년들이 훨씬 책을 많이 읽는 걸로는 나와요. 성인보다요? 예, 성인보다 훨씬 높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40, 50대가 독서율이 더 낮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그 결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독서를 위해서 무엇이든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풀어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이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로서 너무 훌륭해서 봤는데 너무 궁금해져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끔. 주변 이야기를 다른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희망은 아니시고. 희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생기고, 저는 그런 노력이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당시의 기술과 지금 이 기술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기술은 그 속성상 계속 누적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라나는 세대의 경우에 유튜브와 인터넷, 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값인 상황에서 과연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분 약간 대립하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냥 놔둬도 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입장과 이대로 가다 한마디로 망한다 이런 분명히 이 두 가지 다 가능한 추정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과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종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읽는 인간과 안 읽는 인간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가령 언어에 견주자면은 어떤 언어를 그 습득해가지고 이게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언어에 대해서 이제 문외한인 사람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읽는 인간과 안 읽는 인간 사이에 대화나 소통에 어느 한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낮은 단계 문해력이 있고 이거는 이제 글자를 깨끗하고 하는 단계.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돼야지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양 이상의 독서 경험이 좀 필요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서 12년간 아이들이 읽는 독서량이 과연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인지 책을 읽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읽지는 못해요. 외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시험은 봐요. 그 다음에 답을 고르기는 하는데 영어 책은 읽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단계에서 이제 중단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럴 만한 어떤 그 기회 이런 걸 좀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흥미롭게 느낀 건 책을 읽는 것과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이 구분이 아니라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 구분을 하신 게 인상적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들으면서 느낀 대목은 구어와 문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의 역사는 뭐 인간의 역사와 거의 시기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자 언어의 출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의 기반이 문자 언어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동영상이라는 게 성격이 뭐냐라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어의 체계고 뭐 자막이 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문자 전 단계로 우리가 퇴행하는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지속돼서 인구 비율이 바뀌면서 읽는 인간이 소수가 되고 사실상 읽는다고 착각하면서 못 읽는 인간이 다수가 되는 읽는 인간이 따돌림 받는데 심지어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오히려 그게 따돌림보다는 권력의 문제로 갈 거라는 우려가 저는 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도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그리고 책 읽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인데도 문제가 2줄짜리 문제면 이해를 못해요. 독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말 그 청소년들 사이에 저는 되게 심각한 사실 문제이긴 하고 근데 그걸 제대로 읽어내는 애들은 집이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애들은 그걸 계속해서 학습시켜서 잘 읽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고착화되도록 권력이 작동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돌림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더 패권을 가지는 형태. 저희 위원님 중에 전병근 위원님이 추천하신 화씨 451 책을 아예 못 읽게 하는 세대 어떤 그런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그리고 있고 그들은 TV로 둘러싸인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미래일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독서에 대한 우려 처음 아마 나온 거는 아마 그 TV 등장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때 TV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바보상자라는 뭐 비유가 있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이제 TV 뭐 채널이 뭐 한 3개, 4개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종합 편성 채널도 있어가지고 몇백 개가 될 거야 아마. 거의 무한대로 예. 이런 조건 하에서
과연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는 너무 악조건이라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젊은 세대가 알아서 극복하게끔 기대한다는 거는 너무 좀 그 가학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기성 세대가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조치다. 뭐 그런 생각은 분명히 저도 하고 있으면서 동의하는데 이제 방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은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게 이제 도입되면서 실제 학교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항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이 교실에서는 이런 스마트 기기,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을 금지했었죠. 책 중심으로 모든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것마저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오히려 역행하는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10주년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한창 뭐 유명하고 또 사람들 관심 갖던 때였는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한테 핸드폰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이를 그 나름 사랑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이제 IT 시대 뭐 구루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한 데는 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 환경에서 책을 교과서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 것인가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교육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 바뀌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냥 종이책만을 우리가 고집할 수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가 변하는 거는 받아들이되 지킬 거는 지키는 방식으로 꼭 가야 돼서 교육적으로 한번 말씀을 어딘가에서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저희가 다 독서 책 세대여가지고 공감은 되는데 이게 그 다음 세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느 한 고등학교 강의를 갔었는데 서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책을 구하려고 하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 환경에서 그게 기본값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경우에 책에 관한 이미지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온라인 속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북 같은 것이 더 이제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세대의 책에 대한 그 느낌 혹은 경험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전자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우리가 이 종이책은 이런 물성이 있고 이 느낌이 주는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전자책은 바로바로 그런 식으로 갈무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 따로따로 다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식책 이런 책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아주 빠르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맞다라는 거에 저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저는 전자책을 못 읽습니다. 지금도 이 전자책에 적응 굉장히 잘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게 읽어주게 돼요. 오디오북이 필요하지 않죠.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맞아요. 우리도 그런 편의성을 좀 활용하고 다만 이제 종이책과 병행이 좀 필요하다고 또 균형 맞추기가 좀 필요하다고까지 저희는 생각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동의할지는. 이 책을 읽는 경험 중에 이 머리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걸 이제 다 극복하면서 뭔가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식 이게 오디오북이건 뭐 이렇게 쉽게 찾아가는 방식이건 아니면 AI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그 내용에 뭐 어떤 지점을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훈련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독서라는 게 대단히 민주적이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또 정직해요. 읽은 만큼 그 보상이 주어지는 거라서 독서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독서라는 게 그런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가난한 집안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강제하거나 살펴봐 주거나 그럴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는 학교 도서관이 있고 또 사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더 확충이 되고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을 통해서 이들이 책을 읽도록 해주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이렇게 독서율이 굉장히 낮다고, 거의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1년에 한 권은 아니고 연간 9권 남짓 정도. 평균 그게, 그 정도인가요? 예. 근데 함정은 안 읽는 분들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20, 80이라 그래서 독서도 20%가 해요. 80%는 이제 안 읽고 20%가 읽는데, 그래서 읽는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읽는 분들이 한 달에 5권 읽어야 돼요. 안 읽는 분들은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량과 연관되는 거는 읽는 분들의 문제예요. 읽는 분들이 분발해야 돼요. 나머지 4사람 몫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래서 독서량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안 읽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읽는 분들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약간 방심하고 있어요. 5권 읽다가 4권 읽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인 독서율도 그렇게 낮은 상황에서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이제 그 실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과연 권하거나 뭐 요구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으로 독서가 좀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등한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특정 연령대에게 권하는 게 가능할까? 저희가 책을 잘 안 읽는다고 얘기하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유명하잖아요. 공부는 다들 관심 있어요. 우리만 서로 이제 이해하는 말이 있는데, 너는 왜 그 공부 안 하고 책 보냐, 이런 것도. 이게 사실 이게 번역 안 되는 말이야. 외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이해 불가한 그런 말인데, 우리는 또 다 이해해요. 그게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잘 연결시켜 보면은 독서를 좀 관심을 좀 진작시키는데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용어로는 독서 성장판 이런 말이 있어요. 홍보 카피이긴 한데 근데 꽤 요긴해 보여. 왜냐, 다들 한국 부모들이 성장판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독서 성장판이 있어가지고, 청소년기 이제 한창 자라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독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독서 능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까지만 유효해요. 저는 그런 수단을 써서라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어떤 독서의 어떤 계기 같은 거 좀 동시에 이제 압력인데,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비유 이상의 어떤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문턱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에 필요한 어떤 양이 충족돼야 돼요. 제가 다룬 작가들 가운데 D.H. 로렌스 같은 영국 작가도 아버지가 탄광 광부였는데 이제 거의 문맹이었어요. 신문을 이제 떠듬떠듬 읽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문맹하고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 교사여가지고 약간 직접 수준 차이가 있었는데, 당연히 가정 불화가 좀 심했어요. 서로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영국 최고의 작가가 돼요. 그게 이제 20세기 초반인데, 또 다른 사례는 알베르 까미 같은 프랑스 작가,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데, 어머니가 문맹이었어요. 아버지 일찍 죽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쓰라해서 자라긴 했는데, 아주 극적이라고 생각해요. 두 세대인데 자기 부모 세대는 문맹이었어요. 근데 아들 세대는 그 세계적인 작가가 돼요. 그 격차가 아주 인상적인데, 근데 지금 역전돼가지고 부모는 책을 잘 읽고 그다음 책을 사랑하고 이런 세대인데, 자식대로 넘어가면서 책에 관심 있고 점점 읽지 않는, 이거를 그냥 용인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판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비유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겉박보다는 오히려 약간 꼬시는 용도로 쓸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키 높이는 수술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아이들 충분한 독서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게 가정에서보다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국가에서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좀 쉽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학교에서 역할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왜냐 아까 말씀처럼 가정에 의존하게 되는 격차가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는 좀 사실은 평등하게 이렇게 뭔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긴 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입시라는 어떤 절대 상황, 이게 결국은 이제 독서를 가로막는 그런 길인 거고, 공부는 많이 하지만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사회 풍조,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쓸데없는 공부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책을 안 읽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부라면 그건 공부의 신용이고 우리의 그 근력을 기른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짊어지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 대학에서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제를 받았었는데 그때 수능 시험 꽤 고득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서평을 제대로 못 써오는 학생들이 3분의 1은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학점이 잘 안 나가니까 뭐 하소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 학생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니까 태만해가지고 안 읽고 그렇게 했던 거라기보다는 읽긴 읽었는데 안 읽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일본이 저작한 얘기인데 대학 수학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독서력이에요. 대학에서 읽어야 하는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 교육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기간 동안에 필요한 독서력, 독서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거,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수학 능력 시험 공부를 잘하는 게 수학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네요. 결국은 교육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 우리 그 5천만 명의 입시 전문가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수는 없겠고요. 사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들에게는 글을 안 가르쳤죠. 그리고 글을 배우려고 하면 그걸 이제 금지하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지배를 고착화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온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 수학 능력 시험에 모든 걸 갖다 바치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세대적인 그 일종의 그 실험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국민 인구의 상당수가 제도로서의 노예는 없지만 사실상 노예가 되는, 왜냐하면 어떤 능력 자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 자체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이른바 읽는 인간들이 이제 권력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뭐 부를 독점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결국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지관 서거에서 하는 일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드는 거죠. 도서관에 뭐 여러 독서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 토론 모임도 갖고 1년 연간 계획도 세워서 또 읽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더 활성화돼서 이게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게 되면은 이제 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변화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국가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걸 중요한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있는 도서관까지 없애는 형국이라서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드린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결국 국민들이 바보가 될수록 정치인들이 통치가 엄청 쉬워지죠. 왜 그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그 무지가 지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구호를 외치는 상황하고 지금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자발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예, 우리 그 얘기를 꽤 그래도 한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좀 풍요로운 그 담론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들께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서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좀 이 영상 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 그런 게 있으면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진 위원님부터. 여러분, 호모 리더스로 다시 태어납시다.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필수여서 숨쉬기를 누구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시청자께서 음미하면서 이렇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다시 돌려서 보시거나 아니면 좀 메모를 해가지고 이게 절실하구나, 독서라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명과 자유 이런 것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